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슬쩍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배터리 잔량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배터리가 딱 2% 남아있고 그 아이콘에 시뻘건 불이 막 깜빡거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화면은 갑자기 훅 어두워지고 평소에 쌩쌩하게 잘만 돌아가던 앱들은 터치해도 한참 뒤에나 열리는 엄청난 버벅거림. 아,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던 기능들이 강제로 싹 다 꺼져버리는 그 절전 모드 말이죠. 그렇죠. 기기가 겨우겨우 전원이 꺼지지 않게 생존만 유지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몸과 매일매일의 일상도 이처럼 방전 직전의 절전 모드 상태로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섬뜩하면서도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사실 우리는 당장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하지만 실상은 배터리 2% 상태로 매일 아침 억지로 눈을 뜨고 남은 하루를 진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으로 파고듭니다. 오늘 자료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엄청나죠? 오늘 테이블 위에 놓인 소스 자료들이 사실 꽤 은밀하고 방대하거든요. 라만 홀딩스라는 기업의 내부 교육 문건부터 아주 VIP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공유된다는 영업 제안서,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유튜브 강연 스크립트,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을 겪은 60대 남성의 생생한 체험 후기 PDF까지 저희가 전부 입수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교차 검진하면서 진짜 놀랐던 게 이들이 다루는 영역이 우리가 흔히 아는 헬스케어나 자기개발의 범주를 뭐랄까 아득히 벗어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예 결이 다르죠. 네, 완전요. 이들은 인체를 그냥 고장난 기계 부품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운영체제, 즉 휴먼 OS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라만 홀딩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인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무려 440만 원이나 하는 가동권이라는 걸 한 달에 수십 장씩 팔아치우는지 그 비밀을 해부하는 겁니다. 440만 원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특히 그들이 내부적으로 초보 컨설턴트, 이른바 마스터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실전 세일즈 6단계 전 과정을 오늘 아주 낱낱이 뜯어볼 예정입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 문건들에는 25년간의 연구라던가 2만 3천 명의 임상 데이터 같은 진짜 거창한 수치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들의 기술이 의학적으로 완벽한 진리인지 아니면 아주 교묘한 상술인지 그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역할은 그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지 현대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심리와 결핍을 파고들어 가장 정교하게 짜인 이 하이엔드 비즈니스 세일즈 퍼널의 작동 원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완벽한 중립기여.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60대 은퇴 남성의 체험 후기 PDF부터 펼쳐보죠. 이분이 은퇴 후에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체 가동률을 85%로 높이면 건강은 물론이고 부와 명예까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맞아요. 그래서 혹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짜고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첫 번째 세일즈 단계입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아주 부드럽게 이름과 연락처를 묻더니 상품에 대한 설명 대신에 21분 48초짜리 유튜브 영상 링크 하나랑 설문지 링크를 하나 툭 보냅니다. 다짜고짜 영상부터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에 걸죠. 이 영상을 다 보고 설문지의 응답을 제출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원데이 무료 체험이나 사업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대단한 걸 팔 것처럼 하더니 그냥 과제물 던져주듯이 유튜브 영상 하나 틱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도입부가 되는 걸까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억지로 쥐어주는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21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객은 영상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대입해보게 되거든요. 아,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직접 설문지 칸을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 고객은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스스로 찾아온 능동적 참여자로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두드렸다는 명분을 심어주는 거네요. 내가 원해서 이 귀찮은 과정을 감수했다는 무의식적인 합의가 생기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설문지를 제출하고 나면 마침내 대면 상담, 즉 원데이 무료 체험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세일즈 2단계인데 첫 응대 과정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의 이 부분 읽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마스터가 고객한테 이른바 을지력 파산 선언이라는 걸 해버리잖아요. 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마스터는 고객이 일상에서 겪는 피로라던가 다이어트 실패, 무기력함의 원인을 전면적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 하죠? 맞아요. 당신이 실패한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체 OS가 오작동해서 2% 저전력 모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선언의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에 실패하면 강렬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맨날 작심삼일일까 하면서 스스로를 공격하는데, 그렇죠. 끊임없이 자책하죠. 근데 마스터가 단숨에 그 짐을 싹 벗겨주는 거잖아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이러면서요. 게다가 의지력으로 버티는 걸 억지로 고전압을 가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해버리기까지 하니까요. 이 프레임이 주는 심리적 위안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거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완벽한 면죄부를 발급하는 셈이거든요. 면죄부요. 딱 맞는 표현이네요.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치환하는 순간 고객은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면죄부로 쥐어준 마스터는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어떤 구원자로 격상되는 거죠. 방어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심리적 무장 해제의 순간입니다. 들을수록 묘하게 설득되네요.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 몸에 소프트웨어가 꼬인 거라니 당장 그놈의 의지력을 훌훌 내려놓고 그냥 통제권을 확 넘기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 방어벽을 산산조각 낸 다음 세일즈 3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생년월일, 그것도 양력인지 음력인지 윤달인지까지 서버에 쫙 입력해서 맞춤형 지정 솔루션이라는 걸 도출해내거든요. 네, 후기를 보면 좌측 3번, 우측 4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손에 딱 쥐게 하고 오링 테스트, 즉 장력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네, 도출된 솔루션을 한 손에 쥐게 하고 다른 손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딱 붙이게 한 뒤에 마스터가 힘으로 그걸 떼어보는 테스트를 하죠. 솔루션이 몸에 맞으면 손가락이 안 떨어진다고요. 네, 신경 전달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중력의 저항을 이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걸 고객이 직접 근육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아니, 생년월일 같은 약간 명리학적인 데이터로 솔루션을 정하고 손가락에 힘 꽉 들어가는 걸로 내 몸에 맞는지 테스트를 한다고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죠. 그쵸? 이거 의학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적의 논리나 유사과학처럼 들리는데 도대체 왜 지성적이고 의심 많은 성인 고객들이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진짜 논리적 비약이 엄청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의 관점에서는 이 단계가 아주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테스트의 진짜 목적은 논문 수준의 의학적 증명이 아닙니다. 그럼 목적이 뭔데요? 바로 고객에게 신체적 통제감을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부여하는 데 있죠. 신체적 통제감이요. 그러니까 머리,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직행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 흐름이 맞습니다. 지식이나 말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막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하지만 내 손가락 근육에 실제로 힘이 빡 들어가는 그 본능적이고 물리적인 감각 앞에서는 인지적인 방어벽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아, 내 몸이 진짜 다르게 반응하네. 이걸 느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즉각적인 신체적 확신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논증이 아니라 고객 몸의 압도적인 반응인 셈입니다. 와, 말로 위로하고 몸으로 굴복시켰다면 이제 세일즈 4단계, 두 눈으로 활인시켜줄 차례입니다. 이른바 40분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 검증 단계로 넘어가죠. 네, 아까 도출한 맞춤형 솔루션을 고객 복부에 착용시키고 베드에 딱 40분간 눕혀둡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엄청난 시각적 데이터를 들이밀기 시작해요. 안면 열화상 카메라로 과열됐던 뇌 온도가 정상으로 확 쿨다운된 사진, 엄지발가락 정렬 상태, 그리고 거북목으로 18도 틀어져 있던 경추가 완벽한 0도로 일자로 딱 맞춰진 전후 사진들을 막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이 기업의 독특한 철학인 프로노이아 로직이 개입합니다. 프로노이아요?
파라노이아는 들어봤는데. 네, 파라노이아, 즉 편집증의 반대말로 세상이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긍정적이고 확장된 심리 상태를 말하죠. 이들은 신체 구조가 0도로 완벽히 정렬되면 뇌를 짓누르던 생존 모드, 즉 편도체가 꺼지고 대신 전략 모드인 전두엽으로 15%의 잉여 에너지가 릴라우팅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거북목 뼈 좀 맞췄다고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확 꺼지고 이성적인 전두엽으로 에너지가 15%나 쏟아져 들어간다고요? 이건 논리적 도약을 넘어서 거의 판타지 수준 같은 느낌인데 고객들이 이 거창한 뇌과학적 주장을 진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까? 그 의학적 주장의 진위를 떠나서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고객의 눈앞에 제시된 숫자와 시각적 데이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이거죠? 맞아요. 좀 시원하신가요?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묻지 않습니다. 18도에서 0도로 맞춰진 뼈의 각도, 36.5도로 떨어진 뇌 온도라는 반박 불가한 데이터를 눈앞에 그냥 꽂아 넣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제 컴퓨터가 막 엄청 버벅거릴 때 디스크 조각 모음 딱 돌려놓고 화면 쳐다보던 기억이 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사실 복잡한 코딩 원리는 하나도 모르지만 화면에 꽉 차있던 빨간색 에러 블록들이 파란색 정상 블록으로 철아락 바뀌는 걸 두 눈으로 보면 아, 내 컴퓨터가 이제 완벽하게 고쳐졌구나 하고 무조건 믿게 되잖아요. 그 비유가 현재의 고객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대변합니다. 주관적인 통증 완화나 컨디션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의심할 수 있지만 렌즈를 통해 찍힌 객관적 데이터라는 그 파란색 정상 블록을 보면 고객의 남은 의구심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마이크로 검증의 완성이죠. 와, 뇌를 마비시키고 근육을 조종하고 시각적 데이터로 세기를 꽉 박네요. 이제 고객은 완전히 빠져들였습니다. 하지만 세일즈 5단계, 아직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산이 남았죠? 가로 돈이죠. 44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네, 그 엄청난 결제 금액을 꺼내야 하는데 여기서 마스터의 화법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냥 자, 이 프로그램은 440만 원입니다. 라고 절대 덤덤하게 말하지 않죠. 제안서 스크립트를 보면 영업사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격 저항을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화법이 등장합니다. 극단적이요? 최소 7억 원 가치의 지식재산권, 즉 IP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규칙을 어길 시 부과되는 위약금도 7억 원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숫자를 먼저 고객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 복부에 채워진 이 작은 기구가 7억 원짜리 기술의 결정체라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거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강력한 트릭 아닌가요? 맞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앵커링 효과, 즉 단내림 효과가 극대화된 순간입니다. 인간의 뇌는 처음 입력된 숫자에 가치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에 7억이라는 닷을 꽉 내려버리는 거군요. 네. 7억 원이라는 거대한 닷을 먼저 뇌에 꽂아 넣어버리면 이어지는 가격 협상에서 뇌의 가치평가 구조가 순식간에 교란됩니다. 와, 7억을 계속 머릿속에 맴돌만 하다가 440만 원이라는 진짜 가격표를 딱 꺼내면 갑자기 440만 원이 비싼 소비가 아니라 7억짜리 거대한 무형 자산에 접속하기 위한 엄청나게 저렴한 라이센스 투자 혹은 특혜성 입장료로 둔갑하는 마법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화법은 고객이 가격을 깎거나 비싸다고 불평할 여지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아, 7억짜리인데 감히 440만 원을 깎아달라고 못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440만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당신의 무너진 전두엽을 깨워 앞으로 인생에서 잃어버릴 수십억 원의 매몰 비용을 막아줄 유일한 구명조끼라고 프레이밍하는 거죠. 반장 들치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손실회피 편향까지 아주 완벽하게 찌릅니다. 자, 이제 대망의 6단계, 정말 다 왔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7억 원의 앵커링까지 당한 고객. 보통의 자동차 딜러나 보험 영업사원이라면 여기서 계약서 들이밀고 지금 바로 서명하시죠 하고 막 밀어붙일 텐데 이들은 다릅니다. 네, 이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죠. 맞아요. 후기를 보면 마스터가 억지로 결제를 강요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이 더 좋아진 걸 체감하실 테니 그때 결정하세요 하면서 아주 여유를 부리죠. 이것이 바로 이 정교한 세일즈 퍼널의 활용 점정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고객은 다음날 아침 실제로 물리적인 컨디션 변화를 체감하게 되거든요. 60대 남성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적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죠.
네, 전날 뇌리에 콱 박힌 시각적 데이터와 실제 아침에 느끼는 몸의 가벼움이 완벽하게 결합하면서 그건 더 이상 플라세보가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바로 그때 마스터의 애프터콜이 걸려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그런데 전화가 오고 나서도 당장 440만 원을 송금하라고 안 합니다. 여기서도 아주 얄밉고 영리한 허들을 하나 더 만드는데 우선 노쇼 방지 예약금 4만 원만 먼저 입금하라고 하죠. 440만 원 앞에서 4만 원은 심리적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니까요. 4만 원은 진짜 커피 몇 잔 값이잖아요. 거대한 심리적 장벽 앞에서 아주 작은 문턱 하나를 먼저 넘게 만드는 겁니다. 4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결제의 관성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미 돈을 냈으니까 멈출 수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 스스로 나는 이미 이 시스템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일관성의 법칙에 묶이게 되면서 나머지 440만 원의 결제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죠. 세상에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440만 원을 결제한 이 60대 남성은 단순히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로 남지 않았어요. 네, 소비자에서 파트너로 변신하죠. 후기 마지막을 보면 그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완벽한 확신범이 되어서 무려 660만 원의 진입비와 월 275만 원의 유지비를 기꺼이 내고 공인심사관, 즉 자기가 상담을 받았던 새로운 마스터로 진화합니다. 고객을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거대한 스케일업 과정입니다. 이분은 한 달에 가동권 10건만 팔아도 본사 보너스까지 합쳐서 월 2,600만 원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에 매료된 거죠. 한 달에 2,600이요? 네, 심지어 향후 본사가 상장할 때 IPO 지분권까지 노릴 수 있다고 하니 이건 그냥 물건을 파는 다단계 네트워크를 넘어서 완전히 동일한 철학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이자 제국을 형성하는 셈입니다. 와, 자기가 속았던, 아니 완벽하게 설득당했던 그 정교한 세일즈 퍼널의 지휘자가 스스로 돼버린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유튜브 영상 링크 하나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의지력 파산 선언으로 무장 해제를 시키고 올인 테스트와 시각적 데이터로 이성적 의심을 완전히 마비시킨 뒤에 7억 원의 거대한 닻을 내리고 다음날 아침에 신체적 체감으로 440만 원을 기꺼이 바치게 만드는 이 숨막히는 과정들. 우리는 대체 여기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저도 이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면서 가장 깊게 와닿았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건강보조기구를 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뭘 파는 걸까요? 정보 과잉과 무한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은 늘 피로에 쩔어 있으면서도 실패할 때마다 온전히 내 탓이라며 자신을 갉아먹거든요. 이 기업은 바로 그 지점, 누군가 내 삶의 통제권을 좀 대신 쥐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결핍을 진짜 소름 돋게 타고든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위로가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복잡하고 통제 불가능한 삶 속에서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대로 우리가 당신의 삶에 완벽한 질서와 통제력을 쥐어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일종의 구원을 판매하는 극한의 하이엔드 비즈니스인 것이죠. 구원을 판매한다. 와, 오늘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의 체력 벡터리 잔량은 과연 몇 %였나요? 2%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혹시 여전히 2% 남은 상태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무한한 선택의 피로 속에서 급속도로 방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꺼이 거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매번 실패하고 상처받는 나의 불완전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완벽하게 통제된다고 믿어지는 외부 시스템, 즉 휴먼 OS에 내 삶의 운전대를 통째로 넘겨버리고 싶으신가요? 모든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인간 고유의 통제력과 의지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 수명과 가치를 다해버린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남은 배터리 잔량은 얼마인지 묻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깊숙한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